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지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심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평양 인근 다소 생소한 신리라는 곳에서 미사일 지원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상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심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신 대표님,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포 조선소에 가림막이 거쳤다. 그러면 조만간 북한이 SLBM 발사한다는 얘기입니까?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김정은 6호설 할 때 동해에 있던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추적 군함이 빠지고 그 대신 이 감청 정찰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워드 로렌젠이 바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그런 엑스밴드 레이더의 군함인데 그게 빠져나왔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국정원에서 증언하는 것이 그 하워드 로렌젠이 있을 그 시기에 지상에서 사출 시험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출이라는 건 이제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사출은 물 밖에서 튀어나온 건데 지금 이것은 지상 사출이기 때문에 그 사출기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제대로 미사일을 뿜어낼 수 있냐, 뱉어낼 수 있냐라는 것을 아직 물 속으로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기 전에 물 밖에서 작동해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솟구치는 것을 미국이 감시하기 위해서 하워드 로렌젠이 그때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작년 10월에 이미 수중 사출 시험 한번 했었잖아요. 했죠. 북극성 3, 원래 이제 북극성 1이 있고 북극성 2는 이제 지상 배치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북극성 3를 작년에 이미 수중에서 사출 실험을 했는데 다시 지금 지상에서 그 수중 사출보다 한 단계 이전의 단계인 지상에서 사출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 수중 사출 실험이 예를 들어서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있든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새로운 신형의 다탄도 미사일을 북극성 4를 만들어서 지금 추가로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진도를 되짚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뭔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수중 사출이 미흡해서 다시 순서를 되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동안 북한의 어떤 기술 발전 상황을 볼 때 되돌아갔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새로운 북극성 4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다탄도 SLBM을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신 대표님. 그러면 SLBM을 발사한다, 만약에 도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잠수함도 신형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또 김정은이 어떤 그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면서 잠수함의 옆 동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지금 신형 잠수함이라고 하는 북한이 말하는 전략 잠수함이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포급, 고래급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은 한 발 쏠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여러 이제 수행원을 데리고 어떤 실내에서 잠수함의 옆모습을 보여줬던 사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신형 잠수함일 겁니다. 로미오급 구형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잠수함이 바다에 나와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이 SLBM 미사일을 실제로 이제 작전을 장착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지상 사출이라면 앞으로 2단계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철수 의원님,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제 저희가 평양 인근의 신리라는 곳에서 ICBM 좀 준비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SLBM까지 준비한다. 지금 글쎄 신변 이상설에서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이렇게 군사 굴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연초부터 뭔가 보여줄 걸 미사일, 뭐 방사포, 이스칸데르 여러 가지 쏘았는데 미국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잠적을 하니까 미국 정찰 자산이 동원돼 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대선 전까지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말씀들하신 그 ICBM과 SLBM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SLBM이 저렇게 뭔가 잠수함 건조를 완성 단계에서 3,000톤급 이상이 돼야 SLBM을 쏘아 올리니까 과연 북한의 SLBM이 이제 그 정도까지 와 있는지 최종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최소한 ICBM은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에 평양 근교 그 강선에서 그 전에 핵 문제가 이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심리에서 이게 또 튀어나온 거 보면 계속 미국의 어떤 정찰 자산들에 북한이 자꾸 하나 두 가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이든 뭐 ICBM이든 잠수함 SLBM이든 계속해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공격이든 방어든 북한의 최근 군사 움직임은 당연히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Long-range artillery that can, in fact, fire and reach goals. The consequences are severe on both sides, obviously.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exercise because we need to be ready. We're a professional force. This is an alliance.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미국의 발언 수위가 꽤 높거든요. 북한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 오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략적으로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핵 보육을 추진하는 북한의 저런 경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 ICBM 발사 훈련도 하고 핵탄두 실험도 하고 핵 전력을 다시 개편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시 환기시키는 게 있고 물론 이제 북한, 이란에 대한 경고가 1차적 목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또는 대만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핵 우산을 확실하게 지켜줄 테니까 독자적으로 핵 개발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또 그 관련국들한테 주는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말만 앞서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서 만나보실 이 부분의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화면이 좀 바뀔 텐데 그 화면을 좀 볼까요? 현존하는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인데 F-22 랩터에 알래스카에서 출격 훈련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무스 워크라고 했어요. 무스 워크. 그러니까 이제 엘리펀트는 열대 지방에 있는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코끼리 걷기 훈련이니까. 예, 코끼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간다 해서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데 근데 알래스카는 추운 지방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일 큰 거는 큰 사슴 술록 같은 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스 워크. 그런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 사진 관계 공개한 멘트를 보면 누가 감히 공군력에 대해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우리 엘멘도로프 기지에서의 무스 워크다. 봐라. 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와 있고 나머지 설명은 없어요. 그 말은 누가 감히 우리한테 공군력 감히 따지냐. 우리 공군력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 같은데 지금 이 시기라면은 미국과 적대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나라가 뭐 중국, 러시아, 중국과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포함된 겁니까?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이제 북한 그리고 뭐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 정도 이란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반도 전역의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이 좀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 아니겠나? 특히 알래스카는 북한 관련한 이 전략기지거든요. 그래서 북한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F-22 최대 출력까지 훈련하면서 북한, 뭐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지금 경고 메시지 보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U2 정찰기라고 꽤 유명한. 근데 그게 벌써 김정은 정찰 지금도 뭐 출격하고 있지만 44주년이나 됐습니까? 네, 매일 출격합니다. 오산 기지에 배치가 돼 있고 매일 출격하는데 44년 됐어요. 원래는 2020년경에 글로벌 호크하고 교체를 해주고 이 U2는 전부 퇴역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퇴역하지 않고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 대부분의 성능은 글로벌 호크하고 비슷한데 이 U2를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은 뭐냐면은 이 U2에는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이른바 필카가 있죠. 디카도 있는데 필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호크는 필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하고 인화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 필름, 슬라이드 카메라 필름이 워낙 해상도가 좋아서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해상도를 보인대요. 예. 그래서 오직 이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그 필름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이 U2를 아직도 계속 쓰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 한반도에서는 쓸 거다. 왜냐? 다른 데서는 지금 안 써요. 한반도에서는 워낙 탐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이 보입니다. 미국이 꽤 고강도 군사적 움직임을 포함해서 핵과 관련해서는 다소 센 발언도 지금 북한을 향해 건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 저희 외교안보 이슈를 다룰 때 단골 손님이잖아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 SNS에 이렇게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 부친이 6.25 참전용사였다고요? 예, 뭐 미 해군 참전용사라고 얘기하고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소위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특히 전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좀 이 한반도 관계가 좀 평화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북한이란 고리를 이용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아주 강하게 들이밀면서 중국과의 좀 체력전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제발 좀 이런 상황들이 한반도를 하나의 고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는데 하지만 미국이 그런 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이후에 오히려 더더욱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짚어봤던 이슈 가운데 5개의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차례로 만나볼까요? 미중 싸움에 또 대한민국 등 터진다. 글쎄요. 저희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볼까요? 예. 유흥업소는 단속과 통제는 왜 안 하는지 오히려 감염이 잘 되는 곳인데 지금 이태원 클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시민입니다. 마스크 안 쓰면 눈치 보입니다. 4분 오열하는 모습 그만 보여라. 미래통합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수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자식 사랑하면 불법해도 되나? 조국 전 장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여기서 댓글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